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최근 아주 다사다난한 일을 겪은 30대 여자입니다. 참, 결혼, 시집, 친정 이런 말들 들으면 20대만 해도 나와는 먼 일이겠거니 생각하고 살았는데 막상 제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시기에 접어들다 보니 이 얘기들이 그렇게나 마음에 와닿을 수가 없더라고요. 제 사연도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제가 남편을 만났을 때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아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남편을 만난 건 25살 때였어요. 당시 전문대를 졸업하고 고객 응대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피부 미용기기를 판매하는 중소기업이었고 작은 회사이다 보니 사실상 고객 응대 업무뿐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업무들도 같이 하게 됐어요. 거기서 저희 남편에게서 일을 배우다가 연애 감정이 싹트게 된 거였죠. 남편은 저보다 이미 10살이 많았고 직책도 있는 상황이니 저한텐 좀 어려운 존재였는데 늘 친절했어요. 사실 제가 첫 번째로 들어갔던 직장은 일거리도 많았고 사람들도 냉정한 편이어서 이 회사에 들어왔을 땐 나름 장걱정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막상 이 회사에 들어와 보니 사람들도 좋았고 특히 남편이 저를 알게 모르게 잘 챙겨줘서 일하는데 기운이 빠지기보단 힘이 날 때가 많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다 저에게 감정이 있어서 유독 잘해준 것이었지만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과 우연히 단 둘이 밥을 먹는 기회가 생겼어요. 술이 들어가니까 일에 관련된 대화가 어느새 사적인 영역으로 향하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있었냐? 어떤 사람이었냐? 좋아하는 취미가 무엇이냐? 회사에선 주고받지 않았던 대화를 하게 됐고 그날이 어쩌다 보니 저희의 1일이 되었습니다. 바로 연애 시작날이었죠. 남편과의 연애는 2년 정도 이어졌는데 남편은 연애하는 동안 저를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았어요. 유미야, 우리 오늘은 너 가고 싶다 했던 돈가스집 갈까? 거기? 에이, 거기 맛집이라 줄 서야 하는데 자기 배고프다며. 다른 데 가자. 여기 근처에도 먹을 땐 많아.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었잖아. 오늘은 오빠 먹고 싶은 거 먹으면 안 돼? 아니야. 너 저번 주부터 그 돈가스집 가고 싶다고 했잖아. 좀 기다리는 건 상관없어. 우리 이번 주에 일에 치여서 데이트도 제대로 못했는데 너 먹고 싶은 걸로 맛있는 거 먹어야지. 사소한 거라도 남편은 항상 제가 우선순위인 사람이었어요. 조금이라도 우울해 있으면 새벽 1시에도 달려와 제 안부를 물어주었고 그 외에도 절 섬세하게 챙겨주면서 친구처럼 연인처럼 가족처럼 제 옆에 있어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남편과 나이 차이는 많았지만 얼른 결혼해서 내 사람으로 만들고 싶다는 욕심이 앞서더라고요. 남편이 결혼 얘기를 꺼냈을 땐 한치의 망설임 없이 바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드디어 저희는 어른들에게 인사를 하러 가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10살이라는 나이차 때문에 저희 부모님에게 인사를 드리러 가면서도 걱정이 많았어요. 청심환을 한 병 까면서까지 다리를 덜덜 떨더군요. 혹시나 어머니 아버지께서 나 안 좋게 보시면 어떡하지? 나이 많다고 싫어하시면 안 되는데. 오빠, 걱정하지 말라니까. 우리 엄마 아빠 이미 오빠 나이 다 알고 있고 그 부분은 허락 받아놨어. 엄마는 나한테 옛날부터 결혼이든 연애든 사람 됨됨이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셨어. 인성이 좋으면 나이는 문제 없다고 하셨어. 아마 엄마도 오빠를 마음에 들어 하실 거야. 남편은 그 말에도 여전히 인상을 펴지 못하고 불안해했지만 곧 이어지는 저희 부모님의 환대에 그제야 마음을 놓았죠. 분위기는 참으로 화기애애했어요. 엄마는 남편이 그동안 제게 얼마나 잘해줬는지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를 들어 이미 알고 있었기에 오히려 남편에게 데려가줘서 고맙다고 잘 살라는 덕담을 해주셨습니다. 무뚝뚝한 아빠도 별 말씀은 안 하셨지만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시댁이었어요. 솔직히 저도 남편처럼 걱정이 되긴 했어요. 남편 집안이 대대로 유산을 물려받아
돈이 많은 집안이라 들었거든요. 남편이 이 부분에 대해 상세하게 얘기해주진 않았지만 시아버지 또한 유산을 잘 관리해 사업체를 성공적으로 운영하셨다는 걸 들어서 저도 모르게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래, 네가 유미라고? 너 격리라 했니? 사무실에서 뭔 일 한다고 했지? 아, 맞다. 고객응대인지 뭔지 그거 한다 했지? 그래, 어머니랑 아버지는 뭐 하시고? 예비시댁에 도착해 무릎을 바닥에 붙이기도 전 그쪽에서 폭격기 같은 질문이 우르르 쏟아졌어요. 처음 봤으면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다. 추운이 얼른 들어와라. 이런 말이 먼저 나와야 맞을 텐데 그건 일절 생략되어 버렸고 정신없이 날라오는 시어머니의 질문들에 대답하기가 바빴죠. 그래도 어른들 뵈러 온 자리니 최대한 성심성의껏 대답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빠는 운전기사이고 엄마는 백화점에서 일을 하세요. 그 연세에 백화점에서 일? 무슨 일을 하시는 거니? 저희 엄마는 청소하고 계세요. 일한 지 오래되셨어요. 뭐? 청소? 청소라는 말을 듣자 시어머니의 표정은 순식간에 굳어져 버렸어요. 옆에 있던 시아버지도 좀 안절부절 못하는 눈치셨어요. 아마 시어머니의 표정을 보고 그러시는 듯 했어요. 시어머니는 앞에서 제게 대놓고 말하진 못했지만 뒤에서 남편을 통해 결혼을 허락하지 못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유는 제 가정 환경이 좋지 않아 행실도 바르지 않을 것 같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여자면 나중에 애도 낳아서 키워야 할 텐데 걔 엄마가 청소부이고 아버지가 그 직업이면 얼마나 사는 게 고단하고 힘들었겠니? 안 봐도 뻔하다. 그런 집에서 자랐으면 제대로 뭘 배우지도 못했을 거야. 그러니 니네 회사에서도 그런 업무나 하고 있는 거 아니겠니? 내가 걔를 나쁘게 보는 게 아니라 현실이 그렇단 거야. 아들, 엄마 말 들어라. 엄마 말 들어서 손해볼 거 하나 없어. 내가 봤을 땐 그 앤 결혼감으로는 아니다. 분명 네 인생에 재만 뿌릴 여자야. 우리 집안 재산 보고 온 애라고. 그리고 저번에 인사 올 때 잠깐 봤는데 꼴도 영. 그런 자리에 오는 거면 잘 차려입고라도 올 거지. 깨재재해선 나이가 너보다 더 들어 보이더라. 우연히 듣게 된 시어머니와 남편의 통화 내용은 말 그대로 가관이었어요. 어떻게 한 번 본 사람한테 그런 모질고 매정한 말을 쏟아낼 수 있는지 너무 상처받아 그 길로 저는 울면서 집에 와 이 얘기를 엄마에게 털어놓지도 못하고 혼자 삭히고 또 삭혔어요. 그리고 결혼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오빠네 집안이 얼마나 대단스런지는 모르겠지만 나 오빠네 집안에 기대한 거 하나도 없어. 내가 어떤 집안인지 어떻게 알아? 그리고 내가 돈을 달래 뭘 달래? 오빠만 보고 결정한 결혼인데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해? 우리 진짜 이제 그만하자. 이런 쓰레기 취급받으면서 나도 이젠 싫어. 하지만 그런 절 붙잡은 건 남편이었어요. 안 돼, 유미야. 난 너 없으면 정말 안 돼. 우리 엄마는 어떻게든 내가 설득해볼게. 어차피 결혼은 우리 둘이 하는 거야. 집안끼리의 결합이니 하는 건 다 옛말이라고. 한 번만 날 믿어주면 안 될까? 내가 해결할게. 나한테 맡겨. 그리고 엄마가 뭘 하시던 내가 지켜줄게. 당시 파혼하고픈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남편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말에도 설득당했고요. 누가 그랬나요? 집안끼리의 결합이 다 옛말이라고. 결혼은 우리 둘이 하는 거라고. 남편이 어떻게 설득한 끝에 무사히 결혼은 할 수 있었지만 시어머니의 무례한 행동은 상견례에서 그대로 드러났어요. 아참, 사돈, 백화점에서 청소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혹시 거기 백화점 어디예요? 사시는 댁이 저랑 가깝다고 들어서 제가 가는 곳일 수도 있겠네요. 다른 게 아니고 저도 자주 가는 명품관이 있어서 한 달에 한두 번은 백화점을 가거든요. 그런데 어떤 백화점은 청결 상태가 좋고 어떤 데는 바닥도 더럽고 하더라고요. 사돈이 분명 청결에 애써 주시겠지만 백화점 오가는 손님들한테 청결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참
청결 상태 엉망인 거 보면 얼마나 짜증이 나는지. 아주 쇼핑할 맛이 다 떨어진다니까요. 아마 그런 백화점은 매출도 별로일 거예요. 아무튼 나중에 사돈 근무하시는 곳에서 만나뵐 날도 오겠네요. 아, 네. 저는 중랑구 쪽에 있는 A백화점에서 일하고 있어요. 오래 일하기도 했고 근무 환경도 좋아요. 항상 청결은 신경 쓰고 있어요. 제 근무지는 그렇고 나중에 좋은 곳에서 한번 뵈어요. 도무지 왜 상견례란 자리에서 엄마 근무지는 왜 물으시는 건지, 갑자기 백화점 청결 얘기는 왜 꺼내는지 기분이 확 나빠졌어요. 마치 자신이 쌓아온 불만을 청소부인 엄마에게 쏟아내는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시어머니의 이런 어처구니 없는 행동에 저희 아버지 표정도 이내 얼어붙으셨고 남편도 못 말리겠다는 듯 옆에서 한숨을 푹 쉬어대더라고요. 이어지는 시어머니의 말은 온통 자기 집안이 얼마나 잘 사는지, 자기 아들이 얼마나 잘났는지 하는 이야기들이었어요. 그 후도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와 남편이 모은 돈으로 신혼집을 차렸는데 회사 때문에 시어머니 집과 좀 가까운 편이라 솔직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가 어느 순간부터 너무 자연스레 저희 신혼집을 드나들었어요. 말도 없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셔선 집안을 둘러보시는데 그럴 때마다 무슨 회계 감사라도 받는 것 같았습니다. 반찬 검사부터 시작해서 청소는 되어 있는지 혼자 손가락으로 몰래 먼지 쓸어보고 하는데 정말 직장에서도 안 받는 스트레스가 저절로 쌓이더군요. 근데 아유, 이건 유통기한도 한참 지났는데 왜 버리지 않고 그대로 두는 거냐? 이거 우리 아들이 잘못 마시다가 병이라도 걸리면 어쩌려고? 너 살림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니? 네가 결혼할 때 직장 더 다니고 싶다 해서 그러라 하긴 했다만 일 때문에 정작 집안일은 신경 못 쓰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 맨날 반찬이 똑같지? 거기다 이 오뎅볶음은 우리 우영이가 좋아하지도 않는 건데 어째 죄다 반찬이 다 우리 우영이 입맛엔 안 맞는 것 같구나. 설마 너 좋아하는 걸로만 차려 먹는 게야? 아니요, 어머님. 오뎅볶음은 우영씨가 해달라고 해서 차린 반찬이고요. 저희 식사 준비는 시간 되는 사람이 번갈아 가며 하는 편이에요. 가끔 사다도 먹고요. 저와 우영씨 모두 동의한 사항이에요. 찾아오셔서 이것저것 조언해 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집안일 문제는 저희에게 맡겨주시면 안 될까요? 어느 날인가 와서 또 저런 말씀들을 늘어놓으시길래 이젠 안 되겠다 싶어 정말 용기 내어 한 말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제 의견 따윈 가볍게 묵살하고 다른 것에 꽂히셨어요. 뭐? 사 먹는다고? 아니, 저녁 반찬을 무슨 돈 주고 사다 먹는다는 거야? 난 그런 사람들 평생 가도 이해 못했는데 세상에 그게 내 며느리였구나. 얘, 밖에서 먹는 건 다 조미료 덩어리다. 우리 우영인 내가 늘 직접 집에서 만들어 먹었어. 아무리 바빠도 그리 정성껏 먹여 키웠는데 이제 와 사 먹는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반찬 사 먹는 건 절대 안 돼. 죽어도 안 돼. 네가 못하겠다면 내가 이 집에 와 만드마. 시어머니가 매일 저녁 부엌에 계신다 생각하니 너무 아찔했어요. 공포영화도 그런 공포영화가 없겠더라고요. 그 말에 전 급하게 고개를 도리도리 저으며 최대한 만들겠다고 하고 겨우 어린애 달래듯 돌려보냈어요. 시어머니의 정도가 이리 도를 지나치시니 만약 시어머니가 이렇게 남편을 애지중지하는 걸 알았다면 제가 결혼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어느 날은 문득 들더군요. 남편은 사랑하더라도 남편 끼고 살고 싶어하는 시어머니는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보, 있잖아. 어머니한테 잘 말씀드려서 이제 집에 좀 그만 오시게 하면 안 될까? 사실 나 좀 힘들어. 물론 어머니가 가끔 반찬 갖다 주고 하는 건 좋은데 어머니가 그것만 하러 오시는 게 아니잖아. 어머니 무슨 저승사자처럼 등장하셔서 구석구석 샅샅이 집안 살피고 다닌단 말이야. 자기한테는 엄마지만 난 좀 불편해. 내 생각은 다른데?
네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 아니야? 솔직히 우리 엄마가 자주 오는 건 맞지만 다 너 위해서 나 위해서 하시는 일인데 감사하게 생각할 일 아닌가? 너 회사 다니느라 집안일 신경 못 쓰는 건 맞잖아. 어머니가 반찬 만들어주시는 거 좋다고 해. 난 엄마 밥 먹고 싶으니까. 그때 전 꽤나 충격을 받았어요. 연애할 땐 그리 제게 심장이라도 바칠 것처럼 굴던 남편이 결혼을 하고 나자 자기 엄마랍시고 편을 들고 나서더군요. 남편이 요즘 회사 일로 지쳐하는 걸 알기에 최대한 좋은 분위기에서 해본 말인데 바로 반박하는 모양새가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솔직히 저희 엄마가 그랬다면 남편은 편했겠어요. 자기도 불편했을 거면서 제 심정은 하나 이해하지 못하고 오로지 엄마 밥 좋다 하는 남편이 정말 10살 먹은 어린애처럼 보였어요. 그 이후로 전 남편과 말하는 횟수를 확 줄였어요. 도저히 좋은 말이 나가지도 않고 입도 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오셨는데 저에게 백화점을 가자고 하더라고요. 저보고 옷 사고 입는 눈높이를 키워야 한다면서 말입니다. 참고로 시어머니는 명품 쇼핑을 많이 즐기시곤 했어요. 시아버지께선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줘야 한다며 돈 쓰는 걸 좀 아까워하시는 분이라 시어머니에게 과소비가 아니냐며 몇 번 꾸지람을 하시기도 했는데 시어머니 기가 워낙 세니 사실상 먹히지 않았죠. 근데 여기서 또 일이 하나 터집니다. 붉은색 원피스와 시퍼런색 원피스를 두고 고민을 하던 시어머니가 저에게 무슨 색 옷이 낫냐 물으시더군요. 잠깐 설명드리자면 참고로 시어머니가 고르신 옷은 신호등을 연상시키는 원색의 옷이었어요. 이런 옷이 백화점에 있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디자인이 최악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덩치 큰 시어머니가 입었을 땐 너무나 부해 보일 옷이었어요. 상상하니 너무 웃기기도 해서 겨우 꾹 웃음을 참고 기분 나쁘지 않게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 옷이 사고 싶었나 봅니다. 주변 시선이 쏠릴 정도의 큰 목소리로 제게 버럭 화를 내시더군요. 예, 너는 그리 옷을 보는 안목이 없어서 어쩌니? 아니, 우리 아들이랑 살면 좀 달라질 줄 알았는데 아직도 그 깨지지한 안목은 버리질 못한 거야. 이래서 가정 형편이 중요한데? 청소부 딸내미라 그런가? 시어머니가 뒤이어 청소부 딸내미라 그런가 하는 말은 너무도 충격적이어서 순간 제가 잘못 들었나 했죠. 저를 아무렇지 않게 뭉개고 가려는 어머니를 붙잡고 물었어요. 어머님, 지금 뭐라 하신 거예요? 청소부 딸내미라 안목이 없다고요? 나 그런 말 한 적 없다. 넌 젊은 애가 귀도 막혔니? 시어머니는 끝까지 발뺌하더군요. 분명 들었는데도요. 자기는 절대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잡아떼더라고요. 죽어도 아니라고 하니 저도 더 물을 수가 없었고 가슴에서 천불은 나 어디라도 가서 악이라도 쓰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마음 같아선 친정 엄마에게 달려가 울고 싶었지만 평생 열심히 일하신 엄마에게 그 어떠한 상처도 줄 수가 없었어요. 대신 그대로 이걸 남편에게 말해버렸어요. 말을 세게 하니 평소 제 말을 귓등으로 듣던 남편도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말이 전달되자 시어머니는 그 이후로 저희 집에 찾아오지도 않으셨고 제게 따로 연락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기분이 쎄했어요. 마치 자신이 단단히 화가 났음을 알리려는 것 같달까요? 그러던 어느 날 기어이 사건이 터지고 말았죠. 이날은 바로 제가 제 인생 최대의 결정을 하게 된 날이기도 합니다. 그날은 엄마의 생신이었어요. 생신을 맞이해 엄마 아빠와 함께 저녁을 먹기 위해 일하시는 백화점으로 간 날이었죠. 평소엔 엄마가 준비를 해서 나와 계시지만 그날은 이상하게도 연락이 되지 않더라고요. 좀 이상해서 전화를 하면서 백화점 안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어디선가 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목소리가 무척 낯익었어요. 잠깐만요. 여기 바닥이 너무 더럽잖아요. 아니,
도대체 바닥 청소를 어찌하는 거예요? 아우, 이 먼지 봐, 먼지. 얼른 못 닦아요. 아니, 이 바닥 위에서 내가 쇼핑을 하고 싶겠어요? 대체 일하는 사람들은 왜 이리 일에 책임감이 없는 거야? 보니까 시어머니가 청소하시는 분을 붙잡고 버럭거리고 계시는 거였어요. 주변 사람들 시선이 모두 그쪽으로 쏠려 있었고요. 멀리 뒷모습밖에 보이지 않았지만 그 아주머니께서도 놀라셨는지 서둘러 대걸레질을 하셨습니다. 그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청소하시는 분의 멱살이라도 잡을 것처럼 당장 책임자를 부르라 난리였어요. 일단 시어머니가 굉장히 격앙되어 보였기에 조금이라도 말려야 할 것 같아 저는 그쪽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가면서도 설마 하는 불길한 직감이 들더라고요. 청소부 아주머니의 체형이 익숙했어요. 네, 그건 저희 엄마였어요. 엄마. 유미야. 엄마는 저와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서둘러 고개를 숙였어요. 전 이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큰 눈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이러더군요. 내가 내 엄마한테 한 소리 좀 했다. 근데 너무 섭섭하게 생각은 말아라. 사돈도 고객한테 저런 말을 들어야 앞으로 책임감 갖고 일하실 수 있을 거야. 내가 사돈어른 몇 년은 더 일하게 해준 거나 다름없다. 그 말을 듣는데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이제야 제가 무슨 실수를 했는지 알게 된 느낌이었어요. 이 집안의 며느리로 산 게 실수였죠. 그 순간 지금껏 억누르고 억눌렀던 모든 분노가 솟구쳐 올랐고 이성을 잃어버린 전 그대로 시어머니의 멱살을 잡은 후 바닥에 패대기 쳐버렸어요. 시어머니는 놀란 눈으로 절 보다 이내 눈물이 그렁해지셔선 허리를 붙잡으셨고 전 그대로 엄마 손을 잡고 백화점 밖으로 뛰어나왔어요. 무슨 정신으로 어떻게 나온 건지도 모르겠어요. 엄마를 집에 모셔다 드리고 저 혼자 터덜터덜 집에 왔는데 마침 남편이 들어왔어요. 전 오늘 있었던 모든 일을 말하고 이혼하자고 했어요. 남편은 무슨 말이냐며 우리 엄마가 괜히 심통나 한 일 가지고 예민하게 굴지 말라는 기막힌 말을 짓거렸지만 그냥 다 무시하고 이혼을 밀어붙였어요. 아무리 그래도 장모님이 자기 엄마한테 그런 일을 당했다는데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예민하게 굴지 말라는 말이라 하는 저게 인간인가 싶더군요. 하지만 이혼을 했다 해도 전혀 마음이 개운하거나 시원하지 않았어요. 하루에도 엄마가 그날 시어머니 앞에서 고개를 못 들고 계셨던 모습이 수시로 떠올라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았죠. 또 애틋한 사랑으로 시작한 결혼이 이렇게 끝나버린 것도 공허했어요. 당시 이혼한 후엔 갈 곳이 딱히 없어 엄마 집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엄마가 걱정할까봐 일부러 더 많이 웃고 밥도 더 많이 먹었지만 밤에는 흐르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어 혼자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 마음을 알았는지 어느 날 엄마가 울고 있는 제 곁으로 와 저를 쓸어주면서 외려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그런 직업을 가져 널 힘들게 한 것 같다고요. 미안한 건 저인데 자식이란 이유로 제게 사과를 하시는 엄마 얼굴을 보니 더 마음이 아팠어요. 동시에 이상한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시댁 식구들 보란 듯이 더 잘 살겠다는 그런 오기 말이에요. 전 정신을 차리고 여러 군데의 회사 면접을 봐 꽤 괜찮은 조건의 회사로 이직했어요. 그리고 옮긴 회사에서 저희 엄마처럼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게 과거를 이겨낼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해 무척 열심히 일했습니다. 성실히 살다 보니 일적으로도 좋은 기회가 찾아오더라고요. 그렇게 바쁜 생활을 하면서 기억 속에서 서서히 전 남편, 전 시댁은 모두 잊혀져 가는 듯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의 소식을 알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집에 돌아왔는데 엄마의 안색이 좋지 않더라고요. 밥을 먹는 절 보면서도 무언가 할 말이 있는 듯 했어요. 제가 무슨 일이냐 물어보자 그제야 엄마는 천천히 입을 떼셨고 그 얘기는
몸이 얼어붙을 정도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유미야, 엄마가 오늘 예전 사돈을 봤다. 그런데 낯선 남자랑 있더구나. 좀 젊은 남자랑. 근데 차림새가 이상했어. 꼭 연인처럼 팔짱도 끼고 있고 말이야. 뭐라고? 당시 엄마는 근무지를 새 곳으로 옮기셔서 일하고 있었는데 엄마 말을 들어보니 시어머니가 낯선 남자랑 팔짱을 끼고 명품 쇼핑을 즐기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이상해서 주변 직원들한테 물으니 엄마가 그 층을 청소하지 않아서 몰랐던 것뿐이지 거의 제 집 거실처럼 매일 비슷한 시각에 와서 명품관을 활보하고 있다고요. 전 그 말을 듣곤 확인을 하기 위해 그 다음날 즉시 엄마가 일하는 근무지에 갔어요. 낮 3시쯤 되자 시어머니의 얼굴이 보였고 저도 모르게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시어머니는 정말로 안 어울리는 붉은 원피스를 입고 남자 팔짱을 끼고 웃고 있었어요. 그런데 대화 내용을 듣곤 순간 역겨워 신물이 올라왔죠. 자기야, 이거 시계는 자기가 해요. 내가 사줄게요. 자기가 저번에 나 힘들다고 했을 때 집 앞까지 와줬으니까 이 정도는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받아줘요. 정말요? 저야 그럼 너무 좋죠. 고마워요, 누나. 잘 쓸게요. 내일 누나 환갑잔치 하잖아요. 나 거기 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보답은 하고 싶으니까 내일 잔치 끝나고 잠깐 봐요. 우리 머물던 곳에서. 어딘지 알죠? 은밀하게 시어머니를 향해 속삭이는 그 남자는 제비 같은 놈이 분명했고 시아버지는 모를 일이 분명했습니다. 아니, 아무도 알아선 안 되는 비밀이었죠. 저는 그 다음 날이 무척 기다려지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전 남편의 SNS를 통해 시어머니의 환갑잔치가 어디서 열리는지 알아낸 후 그곳으로 향했어요. 잔칫날 저를 본 시댁 식구들의 얼굴은 볼만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당신도 잘 지냈어? 너 여길 어떻게 알고? 아니, 네가 여길 왜 오니? 이혼했으면 곱게 가야지. 왜 내 잔칫날까지 와서 얼쩡거리고 있는 거야? 여기 너 보고 싶은 사람 없다? 당장 안 나가? 어머님, 섭섭한데요. 전 그래도 어머님 환갑 축하해드리고 싶어서 온 건데. 그럼 가볼게요. 아, 그 전에 가족분들이 이 사진은 보셔야 할 것 같아서요. 그리고 전 미리 인화해둔 사진을 시댁 식구들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유흥업소 남자가 팔짱 끼고 명품관 도는 사진, 그 두 사람이 호텔로 들어가는 사진, 스킨십을 하는 사진이었죠. 사진을 확인한 시아버지의 얼굴은 곧바로 사색이 되셨고 전 남편의 입에서도 한숨이 흘러나왔어요. 당신 아직도 여기를 드나드는 거야? 끝난 게 아니었어? 여보, 용서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빌게요. 제발요. 그냥 한번 만난 거예요. 하도 만나달라 해서 어쩔 수 없이 저도 끌려나간 거라고요. 입 안 다물어. 어디서 천하게 그 나이 먹고 이런 남자랑 어울려 다녀? 그것도 대낮에. 사람들 보기 망신스럽지도 않았어. 당장 오늘부로 짐 싸서 나가. 돈 한 푼 안 줄 거니 그리 알고. 내 눈앞에서 당장 사라지라니까 뭐하고 서 있어. 여보, 제발요. 시아버지가 무섭게 호통을 치시자 시어머니는 무릎을 꿇고 자신을 버리지 말라며 온갖 말들을 쏟아냈어요. 전 남편은 얼굴을 감싸고 괴로워하고 있었고요. 시어머니의 통곡 소리가 울려 퍼지자 전 이걸로 됐다 싶어 거길 나와버렸어요. 제가 만든 소란이긴 했지만 더 이상 이 소란에 끼어들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날 이후 전 남편은 제게 어쩜 그럴 수 있냐고 욕설 섞인 문자를 보내긴 했지만 가볍게 무시해줬어요. 요즘 저는 아주 잘 살고 있어요. 시원하게 복수를 해서 그런지 밥도 잘 넘어가고 잠도 잘 와요. 잊었다 해도 나름 마음에 아물지 않은 상처가 있었는데 이런 일로 복수하게 되었으니 저절로 아문 느낌입니다. 정말 사람은 자기가 하는 대로 받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모두 마음 아프신 일 없이 평안히 지내셨으면 해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